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도 함께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10조 3,216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9%라고 나오네요. 근데 제가 본 건 38.3%인데 이건 뭘까요? 영업이익과 매출. 네, 죄송합니다. 자, 영업이익은 2조 6,945억 원. 참, 숫자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3% 증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건 매출. 매출. 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을 잘 반영을 안 하는 우리 국내 증시라서 오늘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벤트 리스크보다 이제 실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뭐 좋은 거 의미겠죠. 어제 이제 중국 재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도 힘들고 굉장히 그냥 심리적으로는 다 드랍되는 가라앉는 분위기여서 어제 이제 홍콩 항생과 그다음에 HE 주식 뭐 이런 것들이 한 4%씩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ELS 때문에 이게 한 10%막 급락해버리면은 우리나라 ELS도 같이 연관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수급이 막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ELS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긴급하게 또 붙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죠. 주제는 뭐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네, 쇼미더머니죠. 뭐 무슨 경영 프로그램 네. 음악에도 나왔고. 그런가요? 네. 저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네. 쇼미더머니 모르세요? 쇼미더머니? 그 쇼미더머니인데 돈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야지 믿겠다는데 저게 이제 제가 가로치고 리얼머니. 진짜 돈 있어? 이거죠. 그럼 진짜 돈은 뭐냐? 실적.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쇼미더머니를 의심하는 거는 중국의 붉은 규제 공포, 홍콩 중국 증시 어제 급락했다. 그래서 기사 타이틀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항생지수 4%, 뭐 상하이 선전지수도 2%, 앞서 김영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대형 학원 기업인 뭐 신동팡 교육 이런 데는 뭐 47%, 뭐 70% 하루에 그렇게 급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 중국에 이제 탄센트가 어제 7%, 알리바바 뭐 6%, 메이추안, 뭐 네이즈, 뭐 비리비리, 뭐 콰이시, 중국은 기업명이 좀 희한하죠. 네, 비리비리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11% 급락, 뭐 화이쇼 연대는 뭐 12%. 하여튼 그런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전자가 뭐 10%씩 떨어지고 SK 하이닉스가 10%씩 급락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었기 때문에 뭐지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중국향의 이제 교육 관련돼서 사교육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은 악영향이 좀 있을 거고 비단 저건 중국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글쎄요, 미래는 어떻게 될란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출산 관련된 이슈는 매번 중국에 이제 그 산하 제한이 풀리면은 뭐 육아 관련주들 막 얘기하잖아요. 네. 저거 꽤 될까? 뭐 중국 소비주도 그렇고 일단 영향은 좀 부정적으로 받겠다 싶고 반면에 이제 긍정의 포인트도 찾아야 되는데 리얼머니를 찾자면은 일단은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데없이 거품이 끼는 부동산, 그다음에 사교육, 그다음 뭐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걷어내고 그다음에 리얼머니 쪽으로 전향하면은 제조업이죠. 그 테슬라가 지금 뭐 이제 호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 그리고 아마존의 이슈는 요건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만 또 공식적으로는 또 아침에 아니랍니다.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좀 일단 빠지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되고 국내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제 합병 이슈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좀 자본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다 싶은데 결국엔 다시 정리하자면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쇼미더머니라는 거에 리얼머니는 결국에는 실적이고 중국은 이제 제조업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반도체와 전기차, 네, 이런 거는 같이 붙여서 동반해서 긍정의 포인트로 좀 보자. 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너무 많죠? 네. 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저거 다 빨리빨리 좀 하면 안 돼. 다루면 저거 좋을 것 다 하면은 같은데.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다 잘라내고. 네. 네. 막 네. 가져오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저기다 이제 뭐 정치 테마 붙이고 메타버스 붙이고 막 모더나 뭐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많아서 메타버스는 오늘 주목받을라나 넥스트? 넥스트. 네. 오늘 단기 꼭지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넥스트가 상장되면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고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넥스트 IPO 관련해가지고 플랫폼 관련된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떴었으니까 그렇죠. 아마 단기적으로 한번 흔들렸다가 또 이제 여기서 또 재료 분류 노출. 저 작업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가는 종목들이 또 새로운 수혜주들. 근데 그 계속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넥스트 IPO가 이렇게 청약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사 어떤 상장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상장사입니다. 예전에 뭐 NS 스튜디오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 이제 넵툰이 마모식스의 그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었고 한커 M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사의 지분을 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태현 팀장이 네. 웃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천천히라는 네. 표현을 떠서 속도가 자꾸 두 분 다 빨라지면은 와 거의 뭔가 래퍼라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이제 약간 이제 남부 쪽 억양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같이- 래퍼를 뽑는 프로그램이 쇼미더머니예요. 그렇죠. 아, 네, 그게 좀 믿어보니. 네. 뭐 타사의 프로그램이지만 워낙 네. 이제 그 컨텐츠나 엔터 쪽으로는 유명한 그거고 그 쇼미더머니라는 표현이 이제 왕왕 많이 쓰여요. 이제 그 네. 게임에서도 쓰이고 해서 네. 저도 가끔 저는- 쓰는 건데 2000년대 초반으로 가버렸네요. 자 천천히 자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쪽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근데 이 내용이 좀 자극적인데 중국의 이제 핵폭탄급. 핵폭탄급 조치에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향 없다. 네. 영향이 없다. 없지 않을까? 좀 제한적이겠죠. 뭐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을. 그 사교육으로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은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서 조금은, 이게 지금 사교육 신동판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디디 출싱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디디 출싱이 영리를 건드렸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영린.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길들이 들어갔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지금 네.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이 디디 출싱이 상장하기 2달 전에 그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심사 판공실이 있어요. 그거 무슨 강장공장 공장장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판공실인데 여기서 디디 출싱에 대해서 뉴욕 상장을 연기해달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반대를 했냐면 2016년도에 디디 출싱이 애플에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 사람 멤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면 에드리안 페리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애플의 M&A 총괄인데 이 사람이 출신을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국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했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육군 복무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으면서 지금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타 인터넷 기업들이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디디 출신이 그걸 무시하고 뉴욕 상장을 추진했다라는 것이 이제 영리를 건드렸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화해를 제기할 때 창업자 런정페이에 대해서 군부 출신이라는 점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이 페리카 총괄의 경력에 대해서 조금 중국 정부가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했던 조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를 하고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디디 출싱이라는 회사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디디 출싱을 제재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는 이 디디 출싱이 공유업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버스 정장 위치, 전기차 충전소, 버스 정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국가 안보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좀
그 국가안보와 연계되는 정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해외 투자자라든지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라든지 해외 투자자한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금은 중국 정부에서 경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깨고 결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영리를 건드렸다. 그래서 이 디디 추싱은 이제 중국판 우버라고 우버라고 표현을 보셔야 되죠. 하죠.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에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라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개인정보가 중국의 어떤 그 기반 시설이 되는 것들과 중국 정부에서 판단하는 그 안보 이런 부분과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에서 전반적으로 다 규제에 들어가고 이게 또 중국 정부에 미국에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규제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뉴욕 거래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돌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수급 문제를 수급이죠, 수급. 네, 주식은 이제 뭐 좋아서 사줘야 되는데 큰 네. 손들이 약간 이제 리얼머니라고 네, 했지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네. 그 중국 내 이제 IT 기업들 투자했다가 손들어 버렸고 0.5%까지 비중을 축소했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또 어제 뭐 어디죠? JP 모건인가? 네. 또 뭐 하여튼 이 아시아 이 투자했던 부분에 중국 테크 기업들 많이 철수가 돼서 자금이 네.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건 제가 좀 퀘스천 마크. 아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미국 텐센트 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아무래도 이런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예 그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 자본이 좀 투자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접적인 어떤 연관성 때문에 이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러니까 어저께 웃긴 게 어. 일본 증시는 0.9%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반대로 홍콩이나 우리나라만 중국은 많이 흔들렸죠. 우리나라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내용은 사실 좀 국지적인 건데 시장은 어제 전체가 다 빠졌거든요. 네. 이게 참 이제 좀 어려운 게 결국은 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도 분명히 좀 연동이 좀 되고 원달러 환율에도 연동이 그렇죠. 되고 환율이 이러다 어제 보니까 1,155원 9개월 내 최고치. 그렇죠. 네. 어저께 이제 연중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물이 막판에 그냥 더 쏟아지고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향은 국지적이어야 되는데 시장이 다 빠졌다는 말씀드리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 어제 교육 관련된 업종들 뭐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에 방금 우리 팀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텐센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지분 투자해서 상당히 많아요. YG엔터 이런 기업들도 멀쩡했고 네, 엔터주. 그다음에 엔터주도 멀쩡했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보면 오히려 멀쩡했고 최근에 또 게임주 판호 발급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 진출한 펄어비스. 네. 이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펄어비스 같은 기업이 막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은 또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발성 악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각 개별 기업들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걱정을 좀 하는 거고 아까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얘기 중에 좀 그 첨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결국 이건 길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는 그 펀드들의 규모, 특히나 이제 MSCI 신흥국 지수 안에서 이제 중국의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말 그대로 이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미국이 중국의 CCTV 기업들을 규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디디 추싱 뭐 상장해버리니까 바로 이제 자국 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보복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미중 갈등에서 나타나는 이제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식의 이제 중국 공산당의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어떤 펀드가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신뢰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내 이제 특히 IT 기업이라든지 인터넷 기업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섹터 쪽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 자금들은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으로 또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수급 영향을 봤을 때는 뭐 우리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환율하고도 같이 또 연동이 되고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2018년, 2019년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미중 갈등,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경험들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부각되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장의 어떤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추적 관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요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저걸 피해 갈 수 있는 그래도 또 기업을 찾아야 되고 오늘 일단 어제 재료가 등장했고 시장 가격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조용했기 때문에 미국까지 덩달아서 시끄러웠다면은 막 분석하는데 그렇죠. 뭐 조금 맞아요. 저기 했을 건데 네. 일단은 뭐 미국은 실적을 보고 가겠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그러면 저쪽에 방향을 맞춰서 오늘은 좀 견딜 수 있는 기업들 네. 뭐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카카오뱅크 IPO 기업들 봤으면 좋겠다. 예.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근데 그걸 봤습니다. 제가 BNK 투자증권이더라고요. 네, 24,000원. 네, 이게 네.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저평가된 기존 은행제 투자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만큼 많이 커졌기 때문에 네. 경계를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기존 은행들의 위협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어제 이거를 또 전세자금 네. 대출 이슈가 도드라졌어요. 네. 그게 카카오뱅크에. 참 시기가 이게 너무 좀 교묘한 게 요즘에 그렇죠. 금감원에서 자꾸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 가치 평가를 막 금감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뭐 꼼꼼하게 보고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한다면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상 그 IPO를 통해 가지고 그 부가 과연 누구한테 고루고루 되느냐 이건 아니고 이제 일부 지분이 있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어제 어쨌든 시기적으로 참 이게 좀 그런 게 어저께 이제 딱 그 첫날 이제 공모를 받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전세 대출 관련된 논란이 이제 어제 터졌었거든요. 일반 공모 그래갖고 어제 경쟁률이 몇 대? 37.8대 1.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중복 청약이 안 그렇죠. 됐더라. 복수 청약이 안 됐기 안 때문에 돼서 그런 그래요. 거지. 이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복수 청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소액 투자자분들은 아예 그냥 이번에는 아예 청약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사실 그걸 감안하면 경쟁률은 뭐 엄청난 거다. 여전히 이제 뜨거운 청약 열기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그래 대학교 입시처럼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모 청약. 그러니까 미달. 배정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카카오 쪽을 보겠다? 그러니까 IPO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잠시 후 뭐 일발정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일발? 지금 일발인데? 아 뒤에 또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다. 38분이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준비하라. 아, 이렇게 준비하라. 큰 거가 또 생겼나 싶었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의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종목들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핑계거리가 참 좋잖아요 IPO. 네. 그리고 오늘 또 맥스도 IPO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시선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관련주가 이제 예스24, 예스24. 네. 그다음 뭐 한세 예스24 홀딩스 뭐 그쵸, 이런 쪽으로. 기업들인데 어제는 뭐 조금 시기는 또 하나만 뭐 좀 추가를 한다면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잘 가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도 어쨌든 카카오에서 투자한 거잖아요. 이거 어제 바이브 컴퍼니도 어제도 정말 강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가 팀장님 말씀처럼 좀 이어진다면 뭐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한국 금융 지주가 있는데 한국 금융 지주는 또 어제는 또 전날은 9%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6% 또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한국 금융 지주는 그냥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 그리고 이제 한국 금융 지주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터닝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한국 금융 지주는 좀 여러분들이 템포가 조금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네.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10만 원이면 정말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사실 저는 좀 어쨌든 카카오뱅크 어제도 제가 이제 말끝을 조금 흐리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네. 과연 이게 어디가 적정 가치고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거는 저는 시장이 판단한다라고 봐요. 어쨌든 네. 지금 카카오뱅크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에서 지금 뭐 8만 원, 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고 나서 만약에 그 정도 가격까지 간다면 시총이 40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신한지주, KB금융을 다 합친 것보다 지금 시총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장되고 난 이후의 주가 흐름은
뭐 시장에 저는 맡겨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금융 지주들 중에서 오히려 가격 매력이 조금 부각되는 거 뭐 KB금융, 신한지주도 뭐 좋지만 한국 금융 지주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번 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자신감은 없지만 오늘은 일단은 저는 오늘 일발에서 총알을 아끼자로 두 분은 앞에 내세우고 나는 뒤로 빠지고 네. 뭐 장중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굳이 뭐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흐름을 좀 보는 걸로. 네. 일단 이것저것 좀 많이 다뤄봤는데 뭐 결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다룰 수는 없고 해서. 자, 김현 매니저는 오늘 화요일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시장은 뭐 중국발 악재에다가 원달러 환율 요소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또 청약을 하다 보니까 수급 왜곡이 분명히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까지도 저는 좀 비슷한 흐름일 거라고 보거든요. 변동성이 이제 조금 완충이 좀 되고 나서 이제 주 후반에 좀 어떻게 좀 살아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